네, 안녕하십니까. 전혁 전사입니다. 시작하기 앞서 오늘까지 해서 이렇게 청년사업단 1기 이제 3차 수료를 앞둔 여러분들에게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더운 날씨에 이렇게 시간 내서 또 며칠 동안 이렇게 다 같이 합수 훈련하면서 연수 받는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위치였어도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3차 수료를 하고서 이제 4차 수료 하나만 더 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다 각자의 이제 업무나 임무들이 이제 주어질 테고 또 그것을 잘 헤쳐나갈 거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도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1차 때 또 평창에서부터 또 2차 비발디 그리고 3차 여기 라비돌에 와서 저 또한 이렇게 한 강의를 맡아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이렇게 시작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의 기억력도 좀 챙길 겸 또 아침이기도 하니까 좀 재밌는 잠시 Q&A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네, 딱 제가 두 가지의 질문을 여러분들이 드릴 건데 이것을 맞추시는 두 분에게는 이제 한 분 한 분 이렇게 맞추시는 두 분에게는 크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 종이백 안에 담긴 저와 제 아내가 준비한 선물을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크게 기대는 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기분 좋게 받아가는 선물이라 생각하시고 근데 또 오늘 왔는데 이렇게 책도 이렇게 아직 세 권 남아있다고 책도 3권 남아있다고 이렇게 목사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이 선물 2개랑 이렇게 책은 한 권씩 같이 제가 드리고 마지막 한 권은 제가 끝날 때쯤 그냥 한 분을 선택해서 드리는 거로 하겠습니다. 이제 그럼 첫 번째 질문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손을 들고 제가 지목하시는 분은 대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청년사업단 1차 때 평창에서 한화 리조트에서 제가 어떤 내용을 말했었는지 기억나시는 분? 여기 앞에 이분이 제일 빨리 드셔가지고 네, 록펠러 맞습니다. 그럼 록펠러가 사업을 일으키기 위한 수단을 무엇으로 썼습니까? 그것은 들렸어요. 록펠러가 무엇을 통해서 그 세계적인 부자가 될 수 있었는지 혹시? 저기 방 가운데 계신 분? 아닙니다. 저쪽 여자분. 네. 아닙니다. 힌트를 드리자면 이거는 그 신앙과는 관련 없고 진짜 이런 그냥 사업적인 딱 뭐를 통해서 제일 많은 돈을 딱 움켜진 네, 맞습니다. 서교정대 사업입니다. 나오시면 선물이 제가 보여드릴 수는 없고 왼쪽과 오른쪽 선물 중에 어떤 걸 택하시겠습니까? 왼쪽 선물 여기 있습니다. 이거 책도 한 권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굉장히 신나하시네요. 네, 좋습니다. 아침에 이런 에너지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슬라이드 이제 띄워주시면 오늘 PPT를 제가 준비를 해왔습니다. 방금 맞춰주신 대로 록펠러는 석유를 통해서 세계적인 재벌의 그 발걸음을 시작했습니다. 여기 보면 재산 500조라고 나와 있는데 정말 지금 시대에서 500조라 해도 정말 어마무시한 돈인데 그때 당시 500조면 계산을 하면 이거는 차원이 다른 그런 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1차 때 이제 록펠러라는 이런 한 개인이 어떻게
이런 미국이라는 나라를 장악하고 또 그때 당시 세계에 제일 잘 나가는 부자가 되었는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결국엔 영국에서부터 건너온 퓨리턴들, 그 청교도의 신앙을 록펠러의 어머니가 이어받고 그것을 자신의 아들인 록펠러에게 잘 가르쳐 왔기 때문에 록펠러에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지혜가 생겼고 또 그 지혜로 미국의 거대한 석유 시장을 혼자서 독점해버리는 그러한 세계적인 인물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 나가겠습니다. 그럼 청년사업단 2차 때는 어떤 내용이었는지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저기 뒤에. 네, 맞습니다. 그러면 미국이 몇 가지의 기둥으로 세웠는지 혹시 맞습니다.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선물 벌써 뜯어보셨군요. 네, 그냥 다름이 아닌 그냥 선풍기나 이런 그냥 조그만 거, 네, 그냥 기분 좋은 선물로 준비했습니다. 벌써 뜯어보실 줄 몰랐습니다. 네, 그렇게 뒤에 분이 맞춰주신 대로 미국은 제가 2차 저 비발디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은 4가지의 기둥으로 세워졌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시면 미국은 첫째 그 4가지의 기둥은 지금 뭐라 해도 미국은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고 제일 강한 강대국입니다. 미국은 우리나라보다도 역사가 아주 짧은 나라이지만 그 원주민이 살던 그런 나라에 퓨리턴이 들어가서 미국을 이루었고 또 그렇게 이루어진 미국이 지금 이렇게 세계 1위의 국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미국의 이 4가지의 건국 기둥이 튼튼히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이거 왼쪽 사진 보시면 미국은 한 나라의 운명이 지도자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이미 알았기 때문에 미국은 위대한 지도자를 키워내기 위하여 온 힘을 다했었습니다. 이 왼쪽 사진이 그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을 이렇게 돌에 새긴 초상화 같이 새긴 그 사진들입니다. 또 미국은 두 번째로는 학교를 세웠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저기 나와 있는 대학교, 저도 방문은 해본 적 있지만 간 적은 없는 아이비리그 대학교, 정말 뭐 전 세계 뭐 대학생들이라면 다 꿈이고 또 목표로 하는 그러한 아이비리그 대학교를 미국은 대학교들을 이렇게 세워왔습니다. 그리고 이 대학들이 처음에 세워질 때 그 핵심은 바로 전부 신학을 중심으로 목사님들께서 신학을 중심으로 세웠기 때문에 이 대학이 세월이 지나고 오늘까지도 전 세계적으로 그 명성을 유지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 미국은 세 번째로 왼쪽 밑에 보시면 뭐 여기서 볼 때는 잘 안 보이실 수도 있겠지만 세 번째로는 기업을 키워냈습니다. 대기업들을 키워내야만 그 나라의 경제도 살고 또 세계적으로 브랜드 가치와 또 이 나라의 국력이 살기 때문에 기업을 키우는 데 힘썼습니다. 그 결과로 지금 세계적인 대기업들은 거의 다 미국 것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미국은 이 모든 것을 앞서 말한 이 3가지의 모든 것을 청교도 신앙을 바탕으로 이 네 번째 사진을 보시면 메이플라워 저 배를 타고 이렇게 퓨리턴들이 미국에 넘어온 그 사진입니다. 이렇게 청교도 신앙을 바탕으로 모든 것을 이뤄나갔었습니다. 신앙이 바탕이 되었기 때문에 미국이 이루고자 했던 이러한 모든 일들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1차 그리고 2차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말씀들을 잠깐 이렇게 요약을 해봤습니다. 오늘은 3차 강의로 목사님께서 이랜드 기업과 또 이단 기업들 그리고 통일교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강의를 부탁하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서 나왔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랜드라는 기업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셨거나 알고 계신 분이 계실까요?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굉장히 의욕적이신 파이팅 아주 좋습니다. 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아마 나이대로 보면은 솔직히 이랜드 기업을 못 들어봤을 확률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뭐 그렇게까지 막 알고 싶은 브랜드도 아니었었던 것 같고, 그렇게까지 저에게도 막 그렇게 입지도 높은 브랜드 기업은 아니었지만 이거를 준비하면서 이제 저 또한 많이 알아가고 배웠었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 여기 계신 분들 세대에게는 뭐 삼성, 애플 아니면 뭐 요즘 핫한 테슬라 뭐 이러한 기업들이 제일 뭐 인기도 많고 제일 뜨거운 관심사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랜드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오늘 이랜드라는 기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랜드 기업은 대한민국에서 기독교 또 개신교 기업으로는 제일 인지도도 높고 잘 나갔던 기업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랜드 기업을 처음에 일으킨 분이 여기 오른쪽 사진에 나오신 박성수라는 분이십니다. 이 분은 1953년 전라도에서 태어나셔서 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전라도에서 태어나서 서울대 학교를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랜드 그룹의 회장으로 남아있고 이분은 교회의 장로님이십니다. 박성수 장로님이 세우신 이 이랜드라는 기업이 다른 기업들과 대비해서 이렇게 특별한 점은 바로 이 기업이 철저한 기독교의 원리로 세워진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박성수 장로님이 이랜드라는 기업을 크게 만들기 전에 처음 사업으로 시작한 것이 바로 패션 사업이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넘겨주시면. 네, 그렇게 크게 시작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지금의 이화여대, 이화여자대학교 앞에서 이렇게 자그만한 옷가게를 하나 이렇게 차려놓고서 동네 주변에다가 전봇대들에다가 포스터를 붙이고 다니셨다고 합니다. 이거는 찾아도 나오진 않지만 저도 정모 목사한테 말로 듣고서 처음에 놀라기도 했고 그러한 사실인데 그 옷가게의 이름이 잉글런드라는 이름의 가게였습니다. 저기도 잠깐 보시면 잉글랜드라고 써져 있기는 한데 잉글랜드가 결국에는 무엇을 뜻합니까? 영국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청교도 퓨리턴들은 어느 나라에서 나온 사람들입니까? 영국에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박성수 장로님은 처음에 기업을 시작할 때부터 그 이름에서부터 이미 이 청교도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잉글런드라는 이름을 쓰는데 이런저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 이름을 다른 식으로 바꿔서 쓴 것이 바로 오늘날의 이랜드라는 이름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렇게 의류 사업을 일으키기 위하여 박성수 장로님은 나이 28살, 나이 28세에 이렇게 이화여자 대학교 주변에 포스터를 붙이고 다니면서 이제 나름 자신의 이렇게 광고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광고가 그 광고 문구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티셔츠를 맞춤 제작해드립니다 라는 문구가 써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 티셔츠는 그냥 뭐 가다가 여기 길바닥에 있는 거 하나 싸게 사서 입는 것으로 그렇게 인식하던 때인데 그것을 티셔츠 맞춤 제작이라는 아이디어로 그 틀을 처음 깬 것입니다. 처음에는 누가 돈을 이렇게 웃돈을 더 주고서 티를 맞춰 입냐라는 말들도 있었지만 결국엔 그 아이디어가 대박을 치고 또 그것이 록펠러와 같이 이렇게 큰 사업을 이루는 첫 발판이 되었습니다. 처음 이랜드가 1980년도에 세워졌을 때 이 기업은 기독교 기업이기 때문에 그 가게에 이제 셔터문을 내리잖아요. 닫을 때 이렇게 그 셔터문 앞에 주일은 주님과 함께 쉽니다라는 그 문구가 모든 이랜드의 그 셔터문에 쓰여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참 대단한 것은
지금도 그렇지만 저때 당시도 유통업계에서는 주일날이 어떻게 보면 제일 대목이고 장사가 피크인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주일은 온전히 주님의 날이라는 신앙 고백을 박성윤 장로님은 그 가게 셔터문으로 하셨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미래에 아무리 일이 잘 되고 또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할지라도 주일은 주님의 날로 꼭 신앙 고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랜드에 대해서 자세히는 몰랐지만 이랜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이 계열사들을 보면 여러분들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랜드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패션 사업으로 이렇게 의류 사업으로 시작했고 또 점점 사업을 키워가서 레저 또 리테일, 먹거리 이런 사업으로 확장해 나갔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시면 패션 사업으로는 스파오 그리고 뉴 발란스가 이랜드 기업의 제일 잘 알려진 계열사입니다. 저는 제 사이즈를 못 구해서 스파오를 거의 가본 적은 없지만 어딜 가도 스파오는 뭐 강남역부터 해가지고 큰 대거리에는 항상 본 기억이 있고 또 그 건물들이 항상 컸었던 걸로 제가 기억에 있습니다. 또 뉴발란스는 뭐 지금도 아직 인기가 뜨거운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테니스화로도 저도 어릴 때 테니스 치면서 유명해서 신었었고 또 뭐 지금도 뉴발란스 브랜드는 뭐 젊은 학생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시면 네, 그리고 이제 의류 사업을 지나서 이제 리테일 사업으로는 뉴코아 아울렛, 동아백화점 그리고 NC백화점 이 전부가 이랜드 리테일의 계열사입니다. 뉴코아 아울렛은 뭐 이미 너무 유명하고 또 강남에도 있고 또 저와 제 와이프도 뉴코아 아울렛에서 옷을 싸게 사 입은 적이 몇 번 있습니다. 또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마지막으로 먹거리 사업으로는 이제 앞에서 열심히 외쳐주시는 애슐리 애슐리 또 자연별곡 그리고 피자몰 이 전부 이랜드 이츠의 계열사들입니다. 저도 이 세 군데를 다 가봤었는데 가격도 되게 괜찮고 종류도 되게 다양해서 좋은 기억들이 있습니다. 피자몰은 제가 알기로는 점심 때 갔을 때 막 10,000원 이하였던 걸로 인당 10,000원 이하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10,000원 이하에 저 피자몰에 있는 피자를 무제한으로 먹을 수 있다는 것은 저와 같은 사람에게 너무 행복한 조건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주로 큰 계열사들 위주들로 이렇게 알기 쉽게 말씀드렸었지만 이 외에도 여러 가지 계열사들이 존재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시면 뭐 켄싱턴 호텔부터 해서 나중에는 스포츠 구단까지 등등 사진에 보이는 것과 같이 여기 나와 있는 모든 브랜드들이 결국 이랜드가 운영하는 그 계열사들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지금 화면에 나온 이 브랜드들을 한 번쯤은 살면서 다 접해 보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이랜드 기업이 크게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신앙심과 더불어 기업 철학이 남달랐다는 것입니다. 웬만한 대기업에 취직하려면 좋은 학벌이 있어야 되잖아요. 좋은 학벌이 있어야 되고 또 영어 점수 높아야 되고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시면 다 스카이 대학 고집하고 토플 토익 한국 사회는 무조건 필수적으로 이렇게 고집한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대기업은 이러한 것을 이렇게 먼저 보고 또 중요시 여긴다면 이랜드 기업은 사원들을 뽑을 때 이런 학력과 또 스카이를 나왔냐 안 나왔냐 아니면 토익 토플 점수가 높냐 안 높냐 이러한 것을 거의 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 영어가 좀 힘드시거나 아니면 학력이 좀 좋지 않으신 분들도 안심하셔도 됩니다. 청년사업단 또한 학력과 영어, 토익 실력을 보지 않습니다. 청년사업단은 오직
신앙심과 애국심 하나만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랜드는 보이는 것이 아닌 그 사람의 이런 인격, 그리고 이 사람의 인성, 그러한 것을 더 집중적으로 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랜드 기업에서 일하는 사원들의 이 만족 지수가, 직원들의 이 만족 지수가 타 대기업들보다 항상 높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시면, 예전에는 기독교 신앙심을 강조하고 막 이렇게 어떻게 보면 직원들에게 좀 푸시를 해왔지만 요즘에는 많은 것이 바뀌어서 그렇게까지는 하지 못하게 바뀌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변하지 않은 것은 이랜드 내에서 성경을 읽고 또 묵상하는 큐티 시간, 그리고 회식할 때 보통 뭐 마십니까? 한국 사람들 술 마시는 거 좋아하는데, 술 마시고 이러한 문화들은 강요되지 않을 뿐더러 거의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한 사람이 어떠한 기업의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가 그 밑에 있는 사원들에게도 큰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렇게 거대한 이랜드 기업도 예전에 전성기 때와는 좀 달리 지금은 잠깐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결국에는 경영난 때문입니다. 이렇게 경영난이 오게 되는 이유도 결국엔 제가 록펠러 신화와 또 이렇게 미국의 건국의 원리 때 말씀드린 그 중점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결국은 이 창업자의 뜻과 그 마음을 모르는 것이고 또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록펠러 재단도 그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재단이 어려움을 맞이하고 있고, 미국 또한 청교도 신앙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지금의 미국은 그 거대하고 강력한 나라임에도 동성애와 이슬람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들도 이것을 교훈 삼아 미래의 일이 잘 되던 또 잘 되지 않던 간에 처음 시작했던 그 여러분들의 뜻과 그 본질을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본질을 잃어버리는 순간 인간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본질을 잃지 않기 위하여 청렴사업단에 항상 예배의 순서들이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신앙이 없이는 아무리 큰 사업을 할지라도 그것을 길게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것의 기초는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아셔야만 합니다.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이런 기독교 기업들도 있는 반면에 오늘 주제인 이단들이 운영하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시면, 대표적으로 제가 그냥 딱 하나를 뽑자면 몰몬교라는 이단을 뽑을 수가 있습니다. 이 몰몬교라는 종교는 미국에서 1800년도 때에 처음 시작된 종교이고, 요셉 스미스 2세라는 사람이 자신의 말에 의하면 어느 날 하늘에서부터 뭐 천사가 가지고 내려온 금판을 자기가 환상으로 보게 되었고, 그걸 토대로 몰몬경이라는 자신들만의 성경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몰몬교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 읽는 이 성경도 당연히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지만 자신들의 종교가 만들어낸 이 몰몬경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과 같은 권위에 두고 이것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또 읽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몰몬교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전도하는 걸 보면 보통 저기 왼쪽 위에 사진 보시면 이렇게 막 흰 셔츠에다가 딱 이렇게 넥타이 하나 매고 정장 차림으로 왼쪽에 명찰 받고 이렇게 깔끔한 룩으로 다니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동네 장이동에서도 몰몬교 남자들이 항상 이렇게 두세 명씩 짝지어서 이렇게 흰 셔츠에 깔끔하게 빼입고 팀으로 이렇게 전도하러 다니는 것을 저도 어렸을 때부터 자주 목격해 왔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특징이 일단 미국인이나 또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고 또 심지어 잘생겼습니다.
여자분들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못생긴 사람들은 몰몬교에 들어가도 전도도 못할 것 같습니다. 게다가 몰몬교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은 저리 가라고 할 정도로 도덕적으로 또 윤리적으로 사람들을 자신들이 대할 때 또는 전도할 때 엄청나게 친절하고 또 엄청 착하게 대한다고 합니다. 이런 모습에 이제 사람들은 혹해서 이 몰몬교에 넘어가곤 합니다. 하지만 몰몬교가 이단이라는 이유는 그들은 성경 외에 다른 것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또 삼위일체를 부인하고 성부 하나님 혼자만 존재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은 이들이 지금 이렇게 착하게 행동하는 것처럼 구원은 사람이 행동으로 이렇게 행실로 착하게 지내고 남을 위해 지내는 거야만 자신들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런 교리를 믿고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무조건 이단인 것입니다. 이렇게 몰몬교가 이단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 세계를 선교하면서 다닙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시면,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의 선교 자금이 이런 거대한 기업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유명하고 한국에도 지금 수도 없이 들어와 있는 호텔 체인 중에 5성급 호텔의 CEO가 지금 화면에 보시는 메리어트, 이 호텔의 CEO가 바로 신실한 몰몬교 신자입니다. 몰몬교 쪽에서는 뭐 CEO가 우리의 신자일 뿐이지 막 호텔은 뭐 자신들의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뭐 부정은 하지만 그것을 사실적으로 뒷받침할 이런 팩트나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메리어트 호텔들의 객실마다 전 슬라이드 보시면 저 왼쪽에 있는 그 몰몬경이 배치되어 있고 또 이것을 통해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몰몬교로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제 아내 양메이 간사 또한 메리어트가 이렇게 몰몬교의 것이라는 것도 몰랐고 말을 들어보면 메리어트를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항상 저 몰몬경이 성경책과 같이 배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저는 메리어트를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 다행히도. 하지만 이뿐만이 아닙니다. 몰몬교는 미국에서 시작된 이단이라고 해도 한국에서 시작된 이단도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시면 바로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바로 통일교를 시작한 문선명입니다. 문선명은 원래 기독교인이었지만 잘못된 교리로 인해 지금은 자신이 메시아라고 말도 안 되는 말로 통일교의 교주가 되었었습니다. 통일교 문선명은 세계 평화 통일이라는 주제로 세계는 다 결국 한 나라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키워드가 가정연합이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이 통일교의 핵심입니다. 공산주의들도 또 이단들도 전부 가정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광훈 목사님 또한 이에 맞서기 위하여 우리가 자유마을을 선포하고 우리 또한 가정을 공략하는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시면, 통일교는 가정연합이라는 시스템으로 신자들을 이렇게 합동 결혼식이라는 것을 하게 만들고 이것을 조직화해서 운영해 나갑니다. 저걸 보신다면은 결혼은 인생에 한 번 하는 건데 그날은 솔직히 나와 내 아내가 주인공이어야지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저 자리에 저렇게 수천 쌍의 이런 신혼 부부들이 동시에 이렇게 진행한다고 생각하면은 저는 솔직히 하나도 특별하다는 생각을 못 받을 것 같습니다. 저렇게 저들 또한 완전 정광 목사님이랑은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하게 사랑제일교인들도 그렇지만 완전 그냥 딱 그 위에 분이 짝지어 주는 대로 그냥 바로 결혼해 버린다고 합니다. 근데 정광 목사님 또한 그렇게 시켰지만 사랑제일교회는 그래도 신앙을 기초로 한
그러한 결혼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상이 없지만 이렇게 몇천 쌍의 커플을 짝짓는 것도 힘든 것 같습니다, 솔직히. 하지만 이렇게 합동 결혼식을 하고 또 이 통일교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되게 신기한 점이 일본 계열들이 되게 많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또 이 통일교 단체가 대학교 이런 청년들 사업도 이 청년들 이런 선교도 엄청 열심히 되게 힘써서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찾아봤습니다. 막 영상도 그렇고 뭐 통일교의 문선명이 세운 그 유명한 대학교도 있지 않습니까? 그 대학교부터 해가지고 막 젊은 세대를 굉장히 열심히 공략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통일교는 이러한 조직을 바탕으로 수많은 사업들을 진행해 왔습니다. 호남에 있는 뭐 센트럴 시티를 만드는 것부터 해서 수많은 통일교 학교들을 세웠고 또한 정치적으로도 아주 활발하게 활동해 왔습니다. 제가 사진은 준비하진 못했지만 통일교 문선명의 이런 사진들을 보면은 북한에도 되게 자주 왔다 갔다 했었고 또 아주 일본 쪽이랑도 굉장히 친한 것 같고 아까 처음 그 로고를 보시면 일본의 옛날 국기와 굉장히 유사하고 굉장히 비슷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기독교가 이러한 이단 집단들에게 결코 지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메시아라고 말하는 이러한 이단 종교들도 이렇게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또 거기에서 자본과 힘을 다 가지고 있는데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시면 그렇기 때문에 정광훈 목사님께서 이 청년 사업단을 만드신 것이고 그것을 이끌어 나갈 여러분들이 바로 이 자리에 계신 것입니다. 저는 이 청년 사업단이 앞서 말씀드린 모든 기업들보다 더 영향력 있는 기독교 기업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청년 사업단을 통하여 미래 대한민국의 경제를 살려내고 또 나중에 3년 안에 정광훈 목사 항상 외치는 구호가 뭡니까? 예수왕국, 복음 통일의 큰 주역을 한 큰 발판을 마련하는 주역들이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앞으로 남은 4차까지 잘 수료하셔서 모두가 위대한 사업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